네, 지금 보신 것처럼 특검 수사는 국민적 기대를 받고 출범했지만 보시다시피 미완성 상태로 끝났습니다. 특검의 주역들도 이제 퇴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배혜림 법조팀장과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임명 직후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수가 적어진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도 줄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12월 특검으로 임명된 직후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공개 발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3달 전 박영수 특검이 임명장을 받은 직후의 모습과 그와 대조적인 오늘의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큰 부담이 가는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잠을 좀 설쳤어요. 세월호 7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7시간의 그 문제가 저희 그 청와대 기관과 관련된 문제라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수원서 사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리 잘해야죠. 맞다. 네, 말이 많이 줄었죠. 세월호 7시간, 우병우 전 수석 수사, 그리고 최태민 일가의 재산 수사 등 결국 특검 출범 당시에 공언했던 사안들을 시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충분히 수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수사팀장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삼성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이렇게 굵직한 수사를 지휘를 했는데 근데 정작 삼성 수사에 매달리다가 대통령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팀장, 특검 수사 시작 단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때 윤 팀장은 이 항명 파동에 휘말려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가 특검에 합류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삼성 뇌물 수사에 매달렸다가 알맹이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검이 시작됐을 당시를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검의 사건을 넘겼을 때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요. 특검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열망이지 않았습니까? 특검 수사는 이 삼성 뇌물 수사가 무너지면 박 대통령의 수사도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에 삼성 수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검찰의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윤 팀장은 특검에 남아서 공소 유지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도 이분의 브리핑을 매일 지켜봤는데요. 네. 바로 특검의 입이죠. 이규철 특검보 이야기인데요. 특검 수사 기간 내내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네, 특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일 겁니다. 지난 70일 동안 매일 오후 2시 반 브리핑으로 수사 상황을 전한 이규철 특검보 얘기입니다. 깔끔한 코트 차림의 패션으로 이른바 코트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모습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규철 특검보를 응원하는 글들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취재 현장에서는요, 대변인과 기자들이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런데 이규철 특검보는 기자들에게서 매일 걸려오는 이 수백 통의 전화 취재에 무리 없이 응하면서 기자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 특검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컸고 사법 처리 대상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한계에 부딪혀 미완의 상태에서 수사가 종료됐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차 부장, 아쉬움이 컸던 만큼 평가도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혹과 추측 수준에 머물렀던 각종 농단의 실체를 일단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 그래서 그게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됐고 우리 사회가 이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의 공과를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건 조금 이르다는 게 제 판단인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어쩌면 더 냉정하게 평가받는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검이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이 공소를 유지하는 일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배 팀장, 네. 이런 우려를 특검 내부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취재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애초 검찰은 이 청와대와 최순실 씨가 대기업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출연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출연을 요구하는데 대기업 총수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인데요. 하지만 특검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특검 관계자는 검찰 단계에서는 확보하지 못한 뇌물 혐의의 증거를 아주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했으니까요. 검찰도 뇌물 혐의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긴 했는데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수사와 반드시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검찰이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검찰은 특검에서 넘어온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검찰 수사팀보다 규모를 줄여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부분만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특검에 대한 진짜 평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지원 부장 그리고 배혜린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